학교 교과서에는 지금도 우주는 무한하다고 쓰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에 경계가 있다고 하면 그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메탈 갤럭시 또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말합니다. 과연 이 관측 가능한 우주와 전체의 우주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우주는 더 넓은 것인지, 그 답을 과학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물음과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유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즉,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제창하는 설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 그1 다른 은하. 인간의 눈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이른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최종 산란면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주의 관측 가능한 부분을 모두 감싸는 구형 외피와 같은 이미지로 포착됩니다. 최종 산란면은 지구로부터 약 460억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나먼 우주의 심원을 본다는 것은 먼 과거를 보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며 먼 곳을 볼수록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산란면 정도의 거리가 되면 우주가 광자에 의해 투명해진 순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물리법칙에 의해 그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리법칙에 의해 도대체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걸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는 안과 똑같은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 속도를 어딘가에서 잘못 짚었고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공간이 넓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월이나 필라멘트를 형성하고 있는 은하가 존재할 것입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와 똑같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빅뱅에 관여한 모든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쪽에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빅뱅이 몇 번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이 계산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모두 부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설 2. 아무것도 없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과학자들은 우주의 관측 가능한 부분 앞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설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곳에는 진공조차 없습니다. 진공 또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간 자체가 관측 가능한 우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 건너편에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은 무의해집니다.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다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도 이 모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의 표면에 경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와 마찬가지로 설령 우주선이 우주의 경계를 목표로 지구를 출발한다고 해도 머지않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때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구의 경우 지평선을 향해 지표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속도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지구에서 나올 순 있지만 우주는 모든 공간 차원에서 무한합니다. 급진적인 과학자들 중에는 실제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설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먼 은하는 분신이라고 합니다. 즉, 우주 끝의 은하 A, B, C를 관측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A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이를테면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밖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상은 지금까지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가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문의 세계에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 그3. 다른 물리상수를 가진 우주. 지루한 회의로는 이 정도로 하고 더 흥미로운 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바깥쪽에 다른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우리 우주와는 비슷해도 닮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멀티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버스는 공으로 가득 찬 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이 이미지는 완전히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멀티버스를 이미지화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진정한 진공이라고 불리는 가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진공은 실은 가짜 진공인 것입니다. 그 진공의 에너지가 가능성의 최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진정한 진공은 에너지가 최저인 상태에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그렇지만 자세히 설명해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약간의 단이 있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미끄럼틀 정상에서 에너지인 공을 떨어뜨리면 공은 단 부분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곳은 공에게는 가장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 공은 단에서 떨어져 미끄럼틀 아래로 갑니다. 거기가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멀티버스야말로 진정한 진공의 바다로 채워져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가짜 진공이 감돌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우주가 다차원의 거품처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우주는 각각의 빅뱅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번의 빅뱅으로 많은 우주가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우주는 독자적인 법칙과 독자적인 물리상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이나 물리상수는 우리 우주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물질은 다른 우주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주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도 없을 겁니다. 밖에 있는 관측자의 시점에서 보면 각각의 우주는 사상의 지평면에 의해 구분된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 그4. 투영의 본질.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가장 극단적인 가설은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한 것입니다. 이 저명한 과학자는 말년에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무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어떤 다른 구조의 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양자 물리학의 계산이 관련되어 있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설의 요점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에 의해 태어난 것은 우리의 우주가 아니라 그 본체이며 그것이 우주 공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외부에는 진정한 우주의 본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도 우리의 우주가 다른 세계, 신의 세계를 비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현대에 갑자기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호킹 설을 마음에 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설은 현재까지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바깥쪽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자체가 우주의 물리법칙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칙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지 않은 한 이러한 문제를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우리 우주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와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단 하나의 수수께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